나는 그날 남편의 생일 파티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내 목에 걸린 그 싼 목걸이를 보며 그의 내연녀가 코웃음을 치는 순간 나는 그녀의 눈빛 속에 숨겨진 오만함을 보았다. 그리고 그 오만함 뒤에 내가 10년 동안 짊어진 비밀의 무게가 다시금 어깨를 짓눌렀다. 서울의 번화한 강남,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호텔의 볼룸. 파티는 화려했다. 샹들리에 불빛이 반짝이는 와인 잔들 사이로 웃음소리와 잔잔한 재즈가 흘렀다. 남편, 민주는 중앙에 서서 주변 사람들을 사로잡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항상 그랬다. 완벽한 CEO, 완벽한 남편.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그늘을. 오빠, 이 파티 정말 멋져요. 당신답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은. 민준의 비서이자 이제는 그의 연인. 그녀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그의 팔에 기대어 서 있었다. 나는 멀찍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내 드레스는 평범했다. 검은색, 무지. 그리고 목에 걸린 그 목걸이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유일한 유품. 은색 체인의 작은 진주 하나, 시장에서 사면 5만 원도 안 나올 값싼 물건처럼 보였다. 지은의 시선이 나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와인 잔을 들며 다가왔다. 언니, 목걸이 예뻐요. 그런데 좀 촌스럽지 않아요. 요즘 트렌드랑 안 맞아요. 그녀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다.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민준도 살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지은아,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그의 눈은 나를 피했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10년 전 민준과 결혼할 때 나는 이 목걸이를 걸고 서 있었다. 할머니의 유언이었다. 이건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의 비밀이다. 그 비밀은 상속이었다. 우리 집안의 막대한 재산, 삼성그룹과 맞먹을 만한 제약회사의 지분. 하지만 나는 그걸 숨겼다. 민준에게, 세상에. 왜? 그의 과거 때문이었다. 민준은 대학 시절 사고를 쳤다.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그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그날 밤 한 젊은 여대생이 죽었다. 음주운전. 민준은 도망쳤고 나는 그걸 덮었다. 내 집안의 영향력으로. 경찰 보고서, 증인들 모든 걸 매장했다. 대신 나는 상속권을 포기한 척했다. 가난한 집안의 딸로 사는 척 민준을 위해. 사랑을 위해. 하지만 그는 배신했다. 지은과 바람을 피웠다. 그의 회사가 커질수록 그녀는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언니, 남편분이랑은 재미없으시죠? 오빠는 활기찬 여자가 필요해요. 지은의 속삭임이 귓가를 스쳤다. 파티가 끝난 후 나는 호텔방으로 돌아왔다. 거울 앞에 서서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진주 안쪽에 새겨진 각인 김씨 가문의 피. 그녀는 몰랐다. 이 싼 목걸이가 나의 무기일 줄. 그날 밤 나는 계획을 세웠다. 복수. 하지만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을, 그들이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민준의 회사는 내 집안의 자금으로 자랐다. 그는 몰랐다. 지은은 더더욱. 나는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에 집안의 변호사에게. 준비하세요. 상속 절차를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평소처럼 출근했다. 나는 그의 커피에 설탕을 더 넣었다. 여보, 오늘도 화이팅해. 그는 키스하며 나갔다. 문이 닫히자 나는 컴퓨터를 켰다. 그의 이메일, 그의 비밀 계좌. 해킹은 어렵지 않았다. 집안의 IT팀이 도왔다. 지은과의 채팅 기록. 그년 목걸이 봤어?
진짜 촌스럽다니까? 오빠, 나한테는 진짜 다이아 사줘.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다. 나는 서류를 준비했다. 상속 증명서. 민준의 과거 기록, 내가 숨긴 그 사고. 이제 그것을 풀어낼 때였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복수는 천천히, 깊게 파고들어야 했다. 지은부터. 그녀의 약점을 찾아야 했다. 지은은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다. 하지만 야망이 컸다. 그녀의 SNS를 뒤졌다.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그녀는 민준의 돈으로 사치스러운 삶을 즐겼다. 명품 가방, 해외여행.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건 빚. 그녀의 아버지가 도박으로 쌓은 빚 5억 원. 이민준이 그걸 갚아주고 있었다. 완벽했다. 나는 익명 계좌로 돈을 보냈다. 지은의 아버지에게. 딸의 비밀을 폭로하지 마세요. 대신 이 돈 그는 받아들였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지시했다. 지은에게 연락해. 민준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그는 거부했다. 그래서 나는 다음 단계를 밟았다. 지은의 직장, 민준의 회사에 익명 제보. 비서 지은 씨, CEO와 부적절한 관계. 증거 첨부. 파장이 일었다. 회사 내 소문. 지은은 당황했다. 민준에게 달려가 울었다. 오빠, 누가 그런 소문을. 민준은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착한 아내로 알았다. 하지만 나는 지켜보고 있었다. CCTV 영상으로. 한 주 후, 지은은 사표를 냈다. 언니, 나 회사 그만둘게요. 오빠랑은 끝내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잘했어. 너 같은 애는 민준 오빠한테 안 맞아.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민준은 집으로 돌아와 나를 안았다. 여보, 지은이가 그만둬서 회사에 혼란이야. 미안해. 나는 그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그의 잠든 얼굴을 보며 속삭였다.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복수의 첫 번째 물결이 일렁였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였다. 시간이 흘렀다. 3달이 그 기간 동안 나는 완벽한 아내로 행세했다. 민준의 회사는 위기에 처했다. 지은의 사퇴 후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다. CEO의 사생활 문제로 신뢰가 기사들이 쏟아졌다. 나는 뒤에서 조종했다. 집안의 펀드에서 자금을 빼냈다. 민준의 회사에 투입된 그 돈들. 이제 회수할 때였다. 여보, 요즘 피곤해 보이네. 나는 저녁 식사 중에 말했다. 민준은 포크를 내려놓았다. 회사 일이, 투자자들이 빠져나가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어. 그의 눈에 피로가 쌓여 있었다. 나는 동정 어린 미소를 지었다. 내가 아는 사람들 소개해줄까? 재벌 집안 친구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그 친구들은 내 집안의 측근들이었다. 그들은 민준을 만났다. 고급 한정식 집에서. 김 회장님, 투자 고려해보시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간단했다. 지분 20%. 민준은 망설였다. 그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는 받아들였다. 왜? 그는 몰랐다. 그 지분이 결국 그의 목을 조를 무기일 줄. 한편 지은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작은 PR 회사. 하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일상을 추적했다. 앱으로, 사람들로. 그녀는 여전히 민준을 그리워했다. 카페에서 몰래 전화하는 모습. 오빠,
나 아직도 당신이 나는 그 통화 녹음을 저장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나는 지은을 만났다. 홍대 거리, 그녀가 자주 가는 카페. 우산을 쓰고 앉아 기다렸다. 그녀가 들어오자 나는 손을 흔들었다. 지은 씨,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언니. 여기 왜?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냥 이야기 좀 하자고. 그녀는 자리에 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메뉴를 만지작거렸다. 회사 그만둔 후로. 힘들어요. 오빠도 연락 안 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 오빠가 원래 그래? 바람둥이잖아. 그녀의 눈이 커졌다. 언니, 그걸 아셨어요. 나는 웃었다. 물론. 처음부터. 충격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나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사랑하니까. 하지만 이제 지겹네.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언니, 나 오빠 사랑해요. 진심으로.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진심. 그럼 증명해봐. 민준의 비밀을 말해. 그녀는 주저했다.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다. 오빠. 과거에 사고가 있었대요. 대학 때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였는데. 당신이 덮었대요.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민준이 그녀에게 말했다. 배신의 깊이가 더 깊었다. 그래. 그럼 너도 공범이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빠가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마워, 지은아. 이제 내 차례야. 문을 나서며 나는 전화를 걸었다. 경찰에 익명 제보. 민준 씨의 과거 사고. 증거는 이 파일, 지은의 증언 녹음.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아버지에게 다시 연락. 이번엔 빚 갚아줄게. 대신 지은이를 설득해. 민준을 고발하라고. 지은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압박, 회사에서의 소문. 그녀는 다시 민준에게 달려갔다. 오빠, 누가 날 노리는 것 같아요. 도와줘요. 민준은 그녀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의 전화가 왔다. 여보, 지은이가 이상해. 나한테 과거 이야기 꺼내고. 경찰이 올지도 몰라.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걱정 마, 내가 알아볼게. 그날 밤, 민준은 늦게 귀가했다. 술 냄새가 났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다. 여보, 나 다 망쳤어. 그 사고. 내가 도와준 거 알지? 이제 다 드러날 것 같아.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우리가 같이 이겨내자.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내가 울 때 나도 울었어. 10년 동안. 다음 날 경찰이 회사에 왔다. 민준은 조사받았다. 음주운전 사고. 그런 적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쌓였다. 지은의 증언, 녹음. 그녀는 결국 고발했다. 아버지의 압박에 못 이겨. 민준은 충격받았다. 지은이가. 왜? 나는 그에게 말했다. 사랑이 아니었나 봐. 회사는 혼란에 빠졌다. 주가가 폭락. 투자자들이 도망쳤다. 내 집안의 친구들이 지분을 회수했다. 민준은 나에게 매달렸다. 여보, 우리 집안 자금으로 구해줄 수 있어. 나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은 그의 모든 것, 회사 지분 양도. 그리고 이혼. 그는 동의했다. 네, 뭐든 할게. 서류에 사인하는 그의 손이 떨렸다. 나는 지켜보았다. 복수의 두 번째 물결.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은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혼 서류가 마무리된 후 나는 자유로웠다. 아니, 자유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벗어났다. 서울의 아파트, 한강뷰. 나는 혼자 살았다. 민주는 작은 오피스텔로 쫓겨났다. 그의 회사는 내 손에 넘어왔다. 김씨 가문의 이름으로. 그는 알았다. 내 정체를. 너 재벌이었어? 왜 숨겼어? 그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다. 사랑했으니까 나는 대답했다. 마지막 만남에서. 카페,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연의 과거를 덮으려고 그는 웃었다. 쓰디쓴 웃음. 그럼 이제? 복수 끝났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은이가 남았어.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지은이. 그년 때문에. 나 다 잃었어. 그는 주먹을 쥐었다. 내가 처리할게 하지만 나는 막았다. 안 돼, 이건 내 복수야. 그는 포기했다. 좋아. 하지만. 아직 사랑의 문을 나서며 그는 중얼거렸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사랑. 이제 와서. 지은을 향한 계획은 더 세밀했다. 그녀는 이제 프리랜서였다. PR 컨설턴트. 하지만 평판이 나빴다. CEO의 첫 끼라는 소문. 나는 그녀를 고용했다. 내 새 회사 김제약의 홍보팀. 지은 씨, 당신 재능 필요해요. 그녀는 놀랐다. 언니. 왜 저를, 나는 미소를 지었다. 과거는 잊자. 새 출발. 그녀는 받아들였다. 절박했으니까. 회사에서 그녀는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나는 지켜봤다. 그녀의 사생활, 연락처. 그녀는 새로운 남자를 만났다. 부유한 사업가. 이번엔 진짜야. 그녀의 일기 앱에 적힌 글로 나는 그 남자에게 연락했다. 익명으로. 지은 씨의 과거. 민준 씨와의 불륜. 증거 보낼게요. 남자는 그녀를 버렸다. 지은은 무너졌다. 사무실에서 울었다. 언니, 왜 다 나쁜 일이 생겨요? 나는 그녀를 위로했다. 인생이 그래? 하지만 나 있잖아. 밤늦게 나는 그녀를 집으로 초대했다. 와인 파티. 우리 친구하자. 술이 돌았다. 그녀는 취해 입을 열었다. 언니, 미안해요. 민준 오빠랑. 그랬던 것.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내가 웃긴 게 그 목걸이 비웃었던 거. 그녀는 깜짝 놀랐다. 그랬나요? 미안. 나는 목걸이를 풀어 테이블에 놓았다. 이게 싼 줄 알았어? 이 안에 비밀이 있어? 그녀는 호기심에 다가왔다. 비밀. 나는 진주를 열었다. 안쪽에 작은 칩비건 상속키야. 내 집안 재산의 열쇠. 그녀의 눈이 커졌다. 언니. 당신이 김씨 가문. 충격. 그리고 탐욕. 와, 대단해요. 나는 기다렸다. 그녀가 물을 거라. 언니, 나도. 도와줄 수 있어요. 홍보로 당신 회사 키울게요. 미끼였다. 나는 받아들였다. 좋아. 파트너 하자.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다. 이제 내가 내 함정에 빠졌어. 민주는 감옥에 갔다. 음주운전 재심. 증거가 확실했다. 재판에서 그는 나를 봤다. 여보. 왜? 판사가 선고했다. 5년. 나는 밖에서 기다렸다. 그의 어머니가 울며 나에게 매달렸다. 민준이, 당신 탓이야. 나는 차갑게 말했다. 아니요. 그의 탓. 지은과의 파트너십은 순조로웠다. 회사 매출이 올랐다. 그녀는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나는 서서히 독을 떨어뜨렸다. 그녀의 아이디어, 내 이름으로. 그녀의 클라이언트, 내 네트워크로.
지은아, 내 덕분이야. 하지만 세상은 나만 봤다. 김 회장님 천재. 그녀는 서서히 깨달았다. 언니, 이건 내 공이잖아요. 어느 날 사무실에서 폭발했다. 당신, 날 이용하는 거예요. 나는 웃었다. 맞아. 복수야. 그녀는 충격받았다. 왜, 나한테? 내가 민준 훔쳤으니까. 그리고 그 목걸이 비웃었으니까. 그녀는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문이 잠겼다. 아니, 비유적으로. 그녀의 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 나가면 모든 게 폭로돼. 내 과거, 빚, 모든 것. 그녀는 무너졌다. 무릎 꿇고 울었다. 제발. 용서해요. 나는 그녀를 일으켰다. 용서. 불가능. 하지만 선택해. 나와 함께 일하거나 파멸. 그녀는 선택했다. 함께. 하지만 그 선택이 그녀의 끝이었다. 복수의 고조부. 이제 세상이 우리를 주목했다. 김제약은 주식시장의 스타. 나는 인터뷰를 했다. JTBC 뉴스. 김 회장님, 성공 비결은? 가족의 유산과 배신을 딛고 일어선 힘이. 카메라가 내 목걸이를 클로즈업했다. 시청자들은 궁금해했다. 그 목걸이 특별해 보이네. 민준의 감옥 생활은 고통스러웠다. 나는 면회 갔다. 유리창 너머. 여보, 나 반성해. 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이도. 미안하다고 해. 나는 코웃음 쳤다. 지은. 그녀는 이제 내 오른팔이야. 그의 눈에 절망이 스쳤다. 너 정말 변했어. 변한 건 나. 아니, 그는 몰랐다.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산 걸. 가면을 썼던 거. 면회실을 나서며 나는 생각했다. 사랑은 복수의 연료였다. 지은은 변했다. 그녀는 충성스러워졌다. 언니, 나 이제 당신 편이에요.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눈빛에 여전한 야망. 밤에 그녀는 몰래 민준에게 편지를 썼다. 오빠, 기다리게. 김씨를 무너뜨리자. 나는 그 편지를 가로챘다. 완벽한 증거. 나는 그녀를 시험했다. 중요한 프로젝트. 지은아, 이 클라이언트 잡아봐. 그녀는 성공했다. 하지만 나는 뒤에서 방해했다. 클라이언트에게 지은 씨 불신. 과거 문제. 거래가 깨졌다. 그녀는 나에게 달려왔다. 언니, 왜요? 이건 내 기회였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 기회. 내가 민준의 기회를 훔쳤듯이. 그녀의 분노가 폭발했다. 당신 미쳤어. 사랑 때문에. 그 오빠가 날 버렸어. 싸움. 사무실에서. 그녀가 내 뺨을 때렸다. 이년아, 내가 다 망친 거야. 나는 피가 흐르는 입술을 닦았다. 좋아. 이제 끝내자. 경찰에 제보. 지은의 편지. 민준과 공모. 회사 기밀 유출. 그녀는 체포됐다. 언니, 배신자. 그녀의 외침이 메아리 쳤다. 나는 지켜봤다. 수갑찬 그녀의 등을. 민준은 소식을 들었다. 감옥에서. 그는 면회 신청했다. 여보, 지은이도 잡혔어? 그만해. 나는 웃었다. 늦었어. 내가 시작한 거야. 그는 울었다. 나 죽을 것 같아. 세상은 나를 영웅으로 봤다. 김 회장, 배신 극복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이 복수가 나를 구원할까? 밤에 목걸이를 쥐고 할머니 사진을 봤다. 할머니, 제가 잘못한가요? 고조부의 끝자락. 기자회견. 회사 미래 밝아요. 플래시가 터졌다. 하지만 내 눈에는 어둠만 보였다. 트위스트가 다가오고 있었다.
재판날 지은의 재판. 그녀는 나를 증인으로 불렀다. 김 회장님, 당신이 날 함정에 빠뜨렸어요. 법정은 술렁였다. 나는 증언대에 섰다. 아니요. 그녀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증거를 꺼냈다. 내 목걸이 칩의 복사본. 이걸로 회사 해킹했어요. 김 회장님의 비밀. 충격. 법정 아우성. 어떻게? 그녀가 내 목걸이를 훔쳤던 그날 와인 파티에서 복사했다. 민준과 공모. 감옥에서 지시받아. 오빠가 당신 비밀 풀라고 했어요. 당신이 우리 다 망쳤으니까. 민준의 재판과 연계. 그의 변호사가 나섰다. 김 회장은 과거 사고를 이용해 남편을 함정, 세상이 뒤집혔다. 기사들. 재벌 상속녀의 복수. 아니면 음모, 나는 법정에 불려갔다. 왜 숨겼나요? 상속과 사고 덮기? 나는 대답했다. 사랑 때문. 하지만 배심원들은 의심했다. 민주는 풀려났다. 증거 조작 혐의로. 지은도. 그들은 나를 고소했다. 배신과 협박. 최고조. 언론 전쟁. 나는 인터뷰. 그들은 범죄자예요. 하지만 증언자들이 나왔다. 민준의 옛 친구. 김 씨가 사고 덮은 건 사실. 하지만 민준도 범죄자. 세상은 갈라졌다. 김 씨가 피해자 vs 민준이 불상. 마지막 만남. 호텔, 그 파티 장소. 민준과 지은. 여보, 끝내자. 용서해. 민준의 말에 지은은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도 흔하는 목걸이를 풀었다. 이걸 가져. 상속 포기할게. 그들은 받아들였다. 아니. 민준이 말했다. 아니. 이건 내 거야. 나 아직 사랑해. 트위스트. 그는 지은을 버렸다. 지은아, 끝이야. 그녀는 무너졌다. 오빠. 나는 떠났다. 재산은 남겼다. 하지만 마음은? 비극. 나는 홀로 강남 거리를 걸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공허. 세상은 논쟁했다. 김 씨가 이겼나? 아니면 모두 졌나? 할머니의 목걸이 다시 걸었다. 빛이 반짝였다. 서울의 밤, 복수의 끝, 새로운 시작. 아니, 영원한 그림자. 약 952.